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정물 소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은 정물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물 소묘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를 먼저 잡아 주셔야겠죠. 정물이 들어갈 기본적인 위치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정물을 배치를 해줄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가장 커다란 정물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가장 크게 들어가는 항아리의 표현을 먼저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측에는 천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항아리의 끝선에서 옆으로 타고 넘어가는 하얀 천의 형태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누워있는 컵도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곡면의 형태는 정확하게 잡고 색감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색감을 진행하기 전에는 형태를 최대한 그냥 간단히 잡고 색을 깔면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표현은 항상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서부터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색감을 진행시키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자, 하얀 천에서도 어둠 흐름의 주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자, 물체와 맞닿는 경계 부분의 천의 주름 그리고 그림자의 표현들은 사실적인 정물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표현은 진행이 되었고요. 어둠 흐름부터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아리의 안쪽의 어둠부터 색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색을 깔고 있는 연필은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표현하실 때는 종이가 눌릴 정도로 너무 진하게 힘을 줘서 표현해 주시기보다는 약한 힘을 여러 번 과감하게 쌓아주시면서 종이의 손상은 최대한 덜 가는 방향으로 어둠을 강조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둠의 색감을 과감하게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의 힘 조절로 어둠의 색감을 표현해 줄지 그러한 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진하기로 힘 조절을 하는 반복적인 연습을 기초 과정에서 충분히 해두시면 난이도가 높은 소묘의 표현을 진행하실 때도 훨씬 안정적인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측면의 어둠 흐름들을 과감하게 잡아주시고요. 아래쪽에 강한 어둠도 조금 힘있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천과 만나는 부분의 경계면의 그림자 어둠들은 조금 힘있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훨씬 입체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연필 선은 가늘게, 선의 간격은 최대한 촘촘하게 색감을 쌓아주세요. 자, 색감의 표현에서는 최대한 긴 선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짧은 선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긴 선으로 최대한 한 번에 넓은 면적을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돌아가는 곡면의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상의 구조와 너무 상관없는 방향의 선을 써 주시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면 방향성을 한 번은 생각을 해 주시고 색감을 진행을 해 주세요. 일단 가장 커다란 정물의 어둠의 기본 색감을 한번 진행을 시켜줬고요. 나머지 정물들의 어둠 흐름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누워있는 컵의 어둠 흐름을 긴 직선을 이용해서 아래쪽의 어둠 그림자부터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면서 깔아주세요.
고유 색감 자체가 파란색이면 진한 색감이기 때문에 어둠과 중간 톤의 색감의 차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시고 중간 톤의 색감도 조금 강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옆쪽에 있는 항아리의 색감보다는 조금 약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는 지켜주셔야겠죠. 자, 컵의 끝부분은 색감이 또 어둡게 잡혀 있네요. 끝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세요. 가장 포인트 어둠의 기준이 되는 형태적인 특징을 정확히 전달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정교한 부분에 색감 표현을 해주실 때는 연필을 조금 편하게 잡고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정교한 표현에서는 이렇게 필기하듯이 정확하게 묘사를 진행을 해주세요. 자, 안쪽 면적의 그림자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살짝 빛이 들어오는 끝부분에 밝음은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앞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둠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서 깊이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는 물체의 입체감을 정확하게 마무리 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표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형태를 잡아가면서 입체감 있는 톤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천의 주름과 어둠 그림자의 표현들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의 어둠 흐름을 잡아준 것과 마찬가지로 천의 그림자의 색감들을 가볍게 잡아주시면서 입체의 표현들을 빠짐없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천의 표현은 기본 색감이 밝은 톤이기 때문에 물체의 색감보다는 가벼운 색감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천은 제가 지금 이비연필을 사용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촘촘한 색감으로 밀도를 높여주면서 어둠 안에서 자연스러운 색감의 톤의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의 톤으로만 채워주시면은 비감의 표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의 색감은 자연스럽게 어둡게 강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연스럽게 풀면서 색감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색감이 너무 뚝 끊어지거나 단순하게 하나의 톤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톤의 변화가 다양하게 연출되는 게 훨씬 깊이 있는 색감의 표현을 전달시켜 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사실적인 천의 질감 느낌을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형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름의 형태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천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주셔서 입체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밝은 물체의 그림자도 그림자 자체의 표현은 항상 어둡게 잡아주시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체가 밝아지면 그림자도 덩달아 밝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체가 밝은 물체이든 어두운 물체이든 그림자의 표현은 동일하게 시작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강하게 잡아서 구조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아리 안쪽에서 떨어지는 천은 그림자가 좀 많이 생기네요. 어둠의 흐름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자의 색감들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강하게 잡히는 천의 주름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천이 접히는 모서리 부분에 아주 작게 생기는 밝음의 포인트들을 정확히 남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전체가 다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밝음이 강하게 들어오는 빛을 받는 포인트는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표현이지만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셔야
사실적인 느낌을 정확히 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앞쪽으로 나오는 천의 어둠 흐름도 함께 분위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긴 선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어둠의 기본 색감을 잡아주시고요. 자,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에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톤의 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을 주름지는 부분들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넓은 면적으로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주세요. 다시 위쪽 천의 주름 부분 시작되는 어둠을 강하게 잡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세요. 어둠이 시작되는 경계 부분에 색감을 강조시켜 주시고 넓은 면적으로 나오면서 풀어지는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천의 질감 느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은 모두 진행을 했고요. 밝은 면적과 중간 톤의 기본 색감들을 다듬어 주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강하게 받는 외곽의 끝부분 형태들도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면서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EB 연필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들의 색감을 쌓아주고 있어요. 자, 넘어가는 끝부분의 색감을 잡아줬고요. 이제 어둠에서 중간 톤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어두워지지는 않으면서도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한 어둠의 포인트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색감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밀도 있게 채워주세요. 어둠의 포인트가 강하게 강조가 될수록 입체감의 느낌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돌출된 부분의 어두운 포인트들은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밝음과 중간 톤의 색감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올려주면서 전체적인 덩어리의 표현들을 마무리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의 덩어리 표현만 진행해 주셔도 정물의 표현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각각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지금까지의 과정, 덩어리의 표현 과정까지만 진행을 연습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소묘의 표현을 진행시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확하게 형태를 잡으시고요. 지우개 사용 없이 밝음은 최대한 남겨가면서 어둡지 않도록 톤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서서히 어둠을 강조시켜 나가고 마무리 과정에서 밝음과 중간 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완성을 시키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소묘의 표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